상상해봐. 너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매 메시지가 구조 신호처럼 느껴진다. 너는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관심을 보이고 눈에 띄려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차가워지고 점점 사라지며 내 메시지에도 답이 없어. 왜 너에게 필요했던 남자들이 갑자기 사라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92가 시간이 지나면 너무 노력하는 여성들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더 많이 애쓰는 사람이 꿈꿔온 남자의 눈에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걸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절반을 인식하지 못한다. 넌 사랑을 표현한다고 확신하지만 실상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할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남자가 왜 갑자기 너를 못 본 척하는지, 가장 똑똑하고 예쁘고 배려심 많은 여성들도 저지르는 보이지 않는 실수는 무엇인지 알아볼 거야. 너는 남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너무 쉬운 여자가 되지 않는 법, 그리고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다시 그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친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 알고 싶니? 그렇다면 시작하자. 먼저, 왜 여성의 진심 어린 관심이 때론 남성의 차가움으로 돌아오는지 살펴보자. 이 상황은 너무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다. 처음엔 그저 우연한 눈길, 진심 어린 관심, 밤늦게까지의 대화로 시작됐지. 그는 편안하고 즐겁고 이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맞는다. 네 소식을 나누고 싶고 계획을 말하고 싶고 만남을 제안하고 싶어진다. 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만약 오지 않으면 네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다. 이때는 오히려 이런 주도권과 관심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네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진다. 잘 지냈어? 헤이, 오늘 저녁에 뭐 해? 우리 만날까? 너는 이 연애의 감독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빈 무대에서 연기하는 기분을 느낀다. 그의 답장은 짧아지고 만남도 줄고 어느샌가 전화선 너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온다. 이 침묵이 점점 커지며 어디서 잘못된 걸까? 무엇이 달라졌지? 왜 내가 더 드러낼수록 그는 멀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서 반복된다. 거의 모두가 남자를 붙잡으려면 더 가까이, 더 관심 있게,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관심은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불안을 채우려는 불안한 시도다. 무의식적으로 남자에게 난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라는 신호를 보낸다. 남자에게 중요한 건 내면의 자유다. 그는 자신만의 매력이 있는 스스로 흥미로운 여성을 원하지 자신에게 완전히 녹아드는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 관심이 항상 배경이 되면 더 이상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숨 막힌다. 이전엔 따뜻했던 관심이 압박감이 되기 시작한다. 남자는 이걸 자각하진 못해도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는다. 그래서 멀어진다. 바로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네가 더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다. 칼 융은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를 평생 연구했다. 그는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기보다 무의식에 숨겨진 것에 이끌린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나를 잊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행동하게 된다. 융은 내면의 불안을 무시할수록 그것이 우리 선택을 더 강하게 지배한다고 설명했다. 여자가 관계를 잃을까봐 상황보다 더 많이 행동하면 본의 아니게 남자에게 집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융은 오직 자각 의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돌려준다고 믿었다. 남자에게 계속 나를 기억시키려 한다면 그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왜 그의 확인이 중요할까? 라고 물어볼 때라는 신호다. 이런 숨겨진 동기를 알게 되면 힘이 생긴다. 때로는 원래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고 애쓰던 노력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다시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너는 남자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이고 융이 말한 대로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매력이다. 우리 삶에는 뭔가 미묘하게 신비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완전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 자극되고
관심이 커지고 계속 생각나게 된다. 융은 사람이 미지의 것을 끌린다고 많이 썼다. 본질을 알고 싶고 풀고 싶고 깊이 알고 싶어진다. 남자에게 이 내적 탐색은 특히 중요하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탐구자다. 곁에 특별하고 숨겨진 면이 있으며 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여자가 처음부터 모든 감정과 생각, 바람을 다 내보이면 그는 탐색의 느낌을 잃고 흥미가 사라진다. 반대로 여자가 자신의 세계와 꿈, 한 번에 다 드러내지 않는 습관이 있으면 남자는 진짜로 궁금증을 느낀다.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내놓지 않고 영혼을 단번에 열지 않는 여자는 남자에게 신비로움 그 자체다. 이건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세계, 경계, 비밀이 있다는 뜻이다. 남자는 이런 여자를 계속 알고 싶어 하고 몸뿐 아니라 대화, 시선, 공감으로 계속 연결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깊은 관심이 생긴다. 남자는 곁에 완전히 녹아드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점차 밝혀가고 싶은 인격이 있음을 느낀다. 신비로움은 가면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 능력. 이런 미묘한 균형이 관계의 열정과 욕망을 유지시켜주고 남자가 여자를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세계로 보게 한다. 가장 흔한 질문. 왜 남자는 모든 게 잘 풀리는 듯한데도 흥미를 잃을까? 답은 인간 욕망의 본질에 있다. 여자가 너무 예측 가능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관계를 위해 뭐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남자는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잃는다. 보여줄 것, 시도할 것, 애쓸 이유가 없어진다. 모든 게 쉽고 단순하고 평범해진다. 관계는 모험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과도한 접근성은 남자에게 놀라움, 노력, 표현의 욕구를 죽인다. 언제든지 대답해주고 만남을 수락하고 응원과 지지를 줄 거라면 남자는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모든 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지루해진다. 결국 관계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루틴이 된다. 어느 순간 남자는 자신을 주인공이 아닌 그냥 게임 참가자처럼 느낀다. 모든 상품이 미리 지급된 게임에선 설렘도 성취욕도 발견의 감정도 사라진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는 설렘을 원한다. 그래서 과한 접근성은 결코 장점이 아니다. 모든 게 너무 쉬우면 깊이를 찾으려는 동기가 사라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잊게 된다. 여자가 인생을 남자에게만 집중하면 남자는 그녀의 행복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지치기 시작한다. 그는 자유와 공간, 다시 도전받고 싶은 감각을 원한다. 그래서 게임의 요소가 사라질 때 남자는 새로운 영감을 찾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려고 멀어진다. 진짜 끌림은 외모나 감정의 강도에만 있지 않다. 남자가 진짜로 원하는 건 자신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여자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그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이고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한다. 곁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녹아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니셔티브와 인정, 정복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남자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행동이 의미 있으며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변화하고 성장하며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싶어나 한다. 여자가 그에게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정을 맡기고 놀라움을 허락하면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깊이 느낀다. 윤근 신비로움이 있는 곳에 끌림도 있다고 했다. 남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에게 바치지 않는 여자를 본능적으로 더 끌린다. 그 여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고 자신의 리듬대로 접근할 수 있을 때 남자는 그 관계에 진짜 에너지를 느낀다. 이것은 편의성이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흥미와 반복되는 연결의 욕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는 완전히 녹아드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여자를 소중히 여긴다. 인위적으로 장벽을 만들거나 접근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존중, 자신을 흥미롭게 여기고 자신의 관심사와 내면의 세계를 지키라는 의미다. 그래야 남자는 계속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는 곁에 있는 인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다. 처음엔 먼저 메시지 보내고 좋은 아침을 빌고 하루 어땠는지 묻고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남자는 처음엔 기쁘게 답하지만 점점 그의 메시지는 짧아지고 강역은 길어지며 주도권도 사라진다. 넌 기다리면서 혹시 바쁜가? 못 봤나? 내가 다시 연락해볼까?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가 계속 먼저 연락하면 남자는 점점 만남을 추구하거나 연락할 핑계를 찾거나 그리워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은 배려와 관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남자가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넌 항상 곁에 있고 언제든지 연락 가능해서 남자는 자신만의 그리움이나 충동, 널 찾아야겠다는 내적 필요를 느낄 시간이 없다. 너는 항상 나는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그는 관계의 책임도 덜 느끼게 된다. 역설적으로 네 솔직함과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너를 더 흥미롭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에겐 넌 경쟁할 필요 없는 여자, 네 관심은 언제나 여기 있다. 예측 가능하니 가치 없다는 신호가 된다. 그는 사냥꾼이 아닌 관객이 되고 너는 주인공이 아닌 감독이 되어버린다. 어느 순간 그는 동기를 잃고 자신도 모르게 멀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네 끊임없는 주도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네 감정과 시간의 가치를 잊는다. 네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궁금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그는 점점 덜 연락하고 덜 다가오고 너는 불안에 휩싸여 더 많이 노력하려 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많은 여성들이 항상 동의의 함정에 빠진다. 상처 주기 싫고 편리하고 유연하고 현대적인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의 기분에 맞추고 자신의 습관을 바꾸고 친구와의 만남도 포기하면서 언제든 그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처음엔 이것이 조화의 열쇠처럼 느껴진다. 내가 맞추고 양보하면 다툼도 줄고 남자가 내 융통성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점차 자신의 진짜 바람과 필요를 듣지 않게 된다. 너의 삶은 그의 일정, 취향, 친구 위주로 돌아가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너 자신, 너만의 꿈과 가치가 사라진다. 남자는 곁에 독립적인 인격이 아니라 자기 취향의 반사체만 있다는 걸 느끼면 금방 흥미를 잃는다. 반대할 사람, 놀라게 할 사람, 끌리는 사람이 없어져 감정의 진공 상태가 온다. 모든 게 너무 쉽고 예측 가능하고 설렘이 없다. 융은 진짜 흥미는 두 다른 세계가 만날 때 생긴다고 했다. 여자가 완전히 녹아들면 다이나믹이 사라지고 긴장도 끌림도 없어진다. 남자는 더 이상 영감을 얻지 못하고 곁엔 그저 매우 편리한 옵션만 남는다. 이런 순간 남자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축, 중심, 경계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 항상 동의하는 역할에 오래 머물면 너는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남자는 더 이상 너를 위해 노력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게 된다. 너의 노력은 너의 본성과 어긋나고 결국 양쪽 모두 실망하게 된다. 너는 편리한 역할에 지치고 그는 영감과 삶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대부분 진실된 표현이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킨다라고 생각한다. 내 감정을 바로 말하면 그는 내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날 잃기 싫어할 거야. 하지만 너무 이른 감정 표현과 미래 계획은 진심이었던 남자도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 여자가 너무 빨리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남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는 압박을 느낀다. 네가 가까워지려고 진심을 드러내지만 오히려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상대가 자기 감정을 누릴 여유가 없다. 융은 조화란 언제나 두 독립된 세계의 만남이라고 했다. 네가 두 사람 몫의 경험을 앞서가며 미래를 빨리 결정하고 모든 걸 다 열어보이면 남자는 따라갈 시간이 없다. 자기만의 발견을 할 시간이 없다면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미 모든 걸 정해버렸기 때문에 관심을 잃는다. 이런 성급함은 신비로움을 죽이고 게임의 요소를 없애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는 느낌을 없앤다. 결국 남자는 네가 흥미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천천히 경험하고 자기 결정을 내릴 시간이 없어서 멀어진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구, 남자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습관은 내면의 불안에서 온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나를 잊을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멈춤 속에서 욕망이 태어난다. 너가 만남, 대화, 선물, 데이트 아이디어까지 모든 걸 주도하면 남자는 점점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이유를 잃는다. 네가 리더가 되고 그는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그는 가끔 영웅이 되고 싶어도 그럴 공간이 없다. 남자는 스스로 선택하고 만남의 시기와 방식, 서프라이즈, 호감 표현까지 자기가 결정했다고 느끼고 싶다. 네가 이미 공간을 다 채우면
그에겐 창의성과 자기 표현의 자리가 남지 않는다. 네가 의도치 않게 그에게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신호를 준 셈이 된다. 융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힘을 느끼고 싶어 한다. 네가 남자의 그 기회를 빼앗으면 그는 점점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그러다 보면 열정도, 관심도, 호감도 사라진다. 여자가 남자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독백처럼 된다. 한쪽은 이끌고 한쪽은 따라가야만 한다. 남자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으려고 거리를 둔다. 관계는 점점 맛을 잃고 활력이 사라진다. 융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삶을 살며 자기 자신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파트너 안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관계란 두 반쪽이 아니라 각자 완전한 두 세계의 만남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에너지와 신비를 가진 이에게 끌린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잊기 힘들다. 그런 사람은 분명한 경계를 지니고 인격도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견고하다. 자기 자신에게 흥미로운 사람은 인위적인 역할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로 매력을 준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곁에 있어도 타인 안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는다. 그의 가치는 명확하고 바로 그 점이 존중을 낳는다. 남자가 내면의 힘과 자기만의 목표를 가진 여자를 볼 때 그녀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녀의 세계를 하나하나 탐험하고 싶어진다. 반면 모든 걸 맞추고 자기 축을 잃고 예측 가능해지면 결국 흥미도 존중도 사라진다. 상대에게 녹아들면 개성이 사라진다. 상대는 더 이상 확고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상황은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의 기반도 무너뜨린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고 인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면의 평온과 자기 관심이 느껴지고 자연스러움으로 사람을 사로잡는다. 진짜 끌림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몰입하는 데서 나온다. 자신만의 취미, 친구, 목표, 이 계획이 있는 여자는 늘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그런 여자는 알아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진다. 그녀는 독특한 이야기의 책과 같다.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의 관심과 시간 자체가 소중하다. 그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주지 않고 늘 항상 가능 모드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이 의미가 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관심을 파트너에게만 쏟으면 점점 빈 껍데기처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 본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면의 삶과 불꽃,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관계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놀라움이나 성장은 사라진다. 정서적 공허가 느껴지고 양쪽 모두 점점 지치고 바깥에서 에너지를 찾게 된다. 남자는 영감을 잃는다. 곁에 눈이 빛나는 뭔가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은 곧 남에게도 지루해진다. 그는 항상 맞추려 하고 다르다는 걸 두려워하고 자기 욕구를 주장하지 않는다. 더는 존경받지 못하고 끌림도 사라진다. 진짜 마법은 둘 다 성장하고 서로 영감을 주는 관계에서만 태어난다. 인격을 포기하면서 얻는 안전은 환상일 뿐 오히려 끌림을 앗아간다. 윤근 건강한 거리, 서로의 경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모든 게 뒤섞여 욕망이 사라진다고 했다. 언제나 곁에 있는 것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진짜 매력은 가까움과 자유 사이의 균형, 신비와 성장, 접근과 가벼운 미지의 영역에서 생긴다. 관계란 늘 만남과 이별, 끌림과 살짝의 미지의 반복 게임이다. 상대가 늘 곁에 있고 경계가 없으면 그는 더 이상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남자는 곁에 살아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있을 때 진짜로 그녀를 만나고 싶어진다. 거리는 냉정도, 게임도 아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이며 타인의 욕구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자유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세계와 단절되지 않을 때 모든 만남이 의미 있고 특별한 사건이 된다.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감정 표현의 기회를 서로 존중할 때 관계엔 늘 가까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약간의 미지, 두 세계 사이의 경계가 선택과 흥미, 열정을 만든다. 진짜 관계는 둘 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서로 신뢰와 자유를 바탕으로 서로를 선택할 때 생긴다. 파트너가 각자의 가치를 지키고 경계를 넘지 않을 때 진짜 살아있는 끌림이 탄생한다. 그 끌림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와 존중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관계에서 모든 공간을 내 존재로 채우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즉, 모든 걸 네가 먼저 하지 않는 것,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만남을 제안하지 않고, 대화를 먼저 이끌지 않는 것. 처음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 그가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잊혀지면 어떡하지? 냉랭한 침묵이 생기면? 이라는 두려움이 들지만 바로 이 침묵 속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표현 공간을 얻고 네가 안 했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게 된다. 네가 상황을 컨트롤하지 않을수록 남자는 더 많은 생각, 감정, 움직임의 여유를 얻게 된다. 그가 내 주도권, 메시지, 제안을 더 이상 못 느낄 때 그는 스스로 소통할 핑계, 널 놀라게 할 아이디어, 널 기쁘게 할 방법을 찾게 된다. 네가 뭘 하며 사는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무엇이 새로웠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그는 네 활동을 보는 관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 만남을 만드는 창작자가 된다. 이런 태도는 조작이나 밀당이 아니다.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고 동시에 자기 공간도 아끼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남자도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사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결국 그의 관심을 더 키울 뿐만 아니라 내게도 자유와 자신감, 내면의 중심을 준다. 관계에서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는 것, 사랑의 삶 전체를 바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남자를 만나기 전 네 삶을 떠올려봐. 무엇이 널 기쁘게 했는지,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주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널 응원했는지. 네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꿈이 있었나? 언젠가 예술을 즐겼거나 운동을 했거나 산책을 좋아하거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나? 이 작은 의식들을 삶에 다시 불러와. 관계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네가 즐거웠던 일상, 습관, 목표로 돌아가봐. 그게 너를 내면에서부터 채워주고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너 스스로에게도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호기심을 갖는 여자는 언제나 특별한 에너지로 빛난다. 그런 여자 곁엔 남자뿐 아니라 친구, 가족, 동료 모두가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녀는 이벤트의 중심이 되고 그녀의 의견은 존중받으며 경험은 귀담아 듣게 된다. 남자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진다. 네가 자신만의 풍요로운 삶을 살면 남자도 내면의 자유를 느낀다. 너와의 관계가 그의 의무나 유일한 감정 공급원이 아니다. 너희의 연결은 더 살아있고 자유롭고 서로의 성장을 허용하는 관계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남자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솔직해지는 것이다.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계획, 기쁨, 속상함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 내 욕망이 그의 기대와 맞지 않거나 그가 불편해해도 자신의 입장을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이런 솔직함에서 진짜 신뢰와 깊은 연결이 생긴다. 융은 좋아하는 오직 진실함에서 온다고 가르쳤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 늘 맞추려고, 남의 생각을 맞추려고,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불편하거나 너무 직설적으로 보일까 두려워하지 마. 남자는 자신의 축을 잃는 여자보다 자기 의견과 시각, 자기만의 규칙과 선호가 분명한 여자를 진짜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환경에서 남자도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너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해진다. 이런 관계엔 상호 존중과 서로를 선택하는 기쁨이 있다. 익숙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과 발전을 존중하며 함께한다. 관계의 엔진이 되는 걸 멈추면 남자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주도권과 성장을 돕게 된다. 내면의 자유와 자기 존중은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경계를 지키고 네 자신에게도 흥미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 네 안에 힘이 생기고 관계의 전개와 상관없이 인생의 재미도 되찾게 된다. 바로 이때 남자가 진짜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다. 스스로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조언을 구하고 널 기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만남의 핑계를 찾고 관계의 분위기에 책임감을 느낀다. 너희의 관계는 진짜 살아있고 영감을 주고 에너지가 흐르는 소통이 된다. 이제 너희는 하나의 반쪽이 아니라
각자 자립한 강한 두 사람이 되어 함께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관계는 불안이나 의존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의 원천이 된다. 바로 이때 진짜로 성숙하고 살아있는 끌림이 생겨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명심해. 너의 가치는 메시지나 만남의 횟수, 남자에게 얼마나 편리한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남자를 위해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끌림의 원천이 있다. 그건 자기 자신, 경계, 꿈에 대한 존중에서 생긴다. 이게 여자를 진짜로 돋보이게, 원하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을 밖에서 찾지 말고 너 자신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실험을 제안하고 싶어. 일주일, 딱 7일만 먼저 연락하지 마. 메시지도, 전화도, 만남 제안도, 대화 시작도 하지 말고 네 취미, 친구, 꿈, 미뤄왔던 것들을 해봐. 네 주위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어쩌면 이때 남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남자 없이도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확신한다. 이 경험은 너에게 새로운 감정, 생각, 그리고 네 자신에 대한 뜻밖의 면모를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댓글로 나눠줘. 일주일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너 자신은 어떻게 변했는지, 서로를 응원하고 진솔한 이야기와 어려움, 작은 승리를 나눠보자. 어쩌면 내 이야기가 자기 자신과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다른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거야.